7, 8쯤 여기 왔다가 있으니까 조월이. 그날에 눈 깜짝할 새 와버렸군요, 장모님. 방상협, 제 조카 이범은 인물이 훤합니다. 비록 문파는 없지만 가문 대대로 무공이겼죠. 근래 강호에서도 적잖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강릉대전 말입니다. 숙부님, 이곳은 무공이 높으신 손배 고수님만 계신데, 고수들만 계신데 이 조카가 어찌 스스로 내세우겠습니까? 강릉에서 저는 큰 공헌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 선배님 뜻 따라 사방으로 돌격했을 따릅니다. 운이 좋아 한두 명에서 뜨는 것뿐이니 어찌 내세울만 하겠습니까? 야, 난 수신병을 무찔렀어 임마. 네가 장가는 틀로 봤는데 무슨 경험을 차린 것이냐? 당소좋게 네 장점을 아셔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쓰러뜨린 두 사람이 보통 내기느냐? 무려 실대 장로 2명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강호에서 명성자자한 인물들이지. 항삼역 제 조카 이범은 바로 이게 달입니다. 너무 겸손하지요. 너무 겸손합니다. 저희도 녀석의 무게 얼마나 들었는지 모를 정도인데 눈 깜짝하지 사이에 저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장래에는 가히 헤아릴 수 없으니 당분의 사이가 되더라도 난가의 귀한 따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방소저의 꽃다운 얼굴과 달같은 자태를 뵙자 맞아 그만 뭐 깊은 영모의 정을 품게 되어 헤어날 수 없어. 만약 제가 운 좋게 당소저의 눈에 들게 된다면 평생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소저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마치 보살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불이란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전형적인 훈남인데 좀 저 옆에 중매쟁이 내려오니까 좀 그렇다. 별로다. 그래도 너 조알이랑 싸워볼까? 두 분께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만나서 반갑구려. 반가워. 고3에 이 사람은 어떤데? 괜찮아요. 이사영이 보기에도 소협은 방금 동문서다 봐도보다 재능과 학식이 부족하고 무공은 알 수 없으니 기계마저 모자란 듯하구나. 괜찮아요. 그 별로예요 시는건. 언질께서 이미 심사 통과하셨으니 인품이야 떨 나위 없겠지. 그분께서 저희 문을 따라 잠시 밖에 나가 차를 드시겠나. 잠시 앉아 주셨다가 돌아오시면 될 것이야. 내일 우회 시합에서 현질께서 국가 무덕을 펼쳐 보여주시길 바라네. 잘 됐구나 범아. 당사님께서도 너를 남다르게 보시는 게다. 모쪼록 실력을 잘 보여드려야 한다. 당선배께 감사드립니다. 당소적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 두 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너 약해 보이는데 근데 두 분께서는 저를 따라오시죠. 안으로 드시면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생긴 거 멀쩡하고 목은 늦게 세 보이긴 하는데 뭔가 기름지는 느끼해서 영 보기 거북하네. 나도 별론 거 같아. 닥쳐 임마. 저 사람 훌륭한 사익이 될지도 모르는데 좀 느끼하기만 어때서? 너처럼 기름기 하나도 없이 빼빼란 마른 것보다 낫지. 신랑 후보 보는 것도 참 슬프구만.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홍주에서 오신 참철 흑익상룡검 제임소협입니다. 제임스인가? 무르익의 후학 제임 당삼협과 당소절 뵙소. 얘가 아까 사사형 상점에서 이 친구 검술 형편없다 그랬거든요. 약하다 그랬어. 무술이 형편없다 그랬어. 나는 중매인 때려오지 않았어. 남녀간의 정이란 게 마음이 통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다른 이의 말참게 필요 없는 법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으로 충분하오. 명성은 익히 들었네. 제 소협은 지극히 솔직한 분이시구만. 감탄했어. 강호의 청춘 남녀들은 은원에 거침없고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으니 중매인을 데려오지 않은 것 또한 흔일은 아닐세. 토닥토닥. 내가 몇 가지 문제는 제 소협의 문체와 학문을 시험해 볼 테니 기꺼이 가르침을 내려주시겠는가? 아니 거절하겠어. 나는 평생 이 한시상의 것만을 벗으로 삼아왔어. 임금 하빌 범으로 도를 구해왔어. 범 그것은 바로 도이면 둘도 없는 학문이요. 그 위엔 답할 것이 없어. 멍청한 빡대가리고.
소사배, 네가 듣기엔 이 소의 말이 어떠한가? 내가 보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구나. 토닥토닥 화내지 마세요. 사형 토닥토닥. 당사명은 원래 보니 지금은 조정의 문을 중시하고 물을 경시하니 당신이 무인을 얕잡은 건 내가 어찌 모르겠어. 허나 그래서 뭘 어쩌겠단 거요. 오늘 시집 가는 것은 당소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 말하지 않겠다. 여자 나를 따라와. 너 조환한테 좀 가봐라.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재미있군. 나를 거역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 성공적으로 내 관심을 끌었어. 특별히 한 번 더 말해주지. 나를 따라와라. 얘 위에 대답을 허락하자. 그래야지 나를 따라. 뭐야 이 추물은. 남자냐 여자냐. 가까이 있지마. 가까이 있지 말란 말이다. 내 흑익 삭는 건 두렵지 않냐. 얘네가 말리네. 땅에 왜 비급이 떨어져있네? 사형 혹시 사형께 떨어뜨리신 겁니까? 참전 흑익 삭는검 획득. 이름이 과장되었지만 솔직히 자체 화력이만 실속을 없는 듯하다. 수사매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 희미하게 웃었으나 이내 웃음기를 거두고 싸늘한 표정을 보라.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강릉 남궁세가의 남궁신공자께서 광림하셨습니다. 네가 왜 와 여기를? 당상엽, 나 절편 남궁의 일세.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지 않은가? 오늘은 남궁과 자기 가족을 위해 중매를 서러 왔으니 내 소개를 길게 할 필요 있겠나? 설마 건망증 심해 한동안 못 봤다고 이 늙은 형님이 잊어버리신 거 아니겠지? 지마야, 이리 와서 당삼께 인사드려라. 숙부의 절친한 친구분이시다. 당삼약겐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하지만 숙부님께서 잊으셨나 보다. 지난번 태산가족 수련 때 이미 당삼야 존귀하신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세매에 대해서는 널 나위 없지. 세매 아름다운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고운 옷과 같다. 그 빛이 스스로 비추는 그야말로 하늘을 내린 듯합니다. 강릉소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선생님께 깊은 인상 남겨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야라는 호칭은 당치 않네 위형. 오랜만이구려. 대공자도 잘 있었는가? 두 분께서 왕림하신 추후 누추한 곳이 빛이 나는구려. 남궁씨 별로야. 쟤 좀 몇 대 더 때리고 싶은데. 남궁스프 안녕하세요. 대공자님도 안녕하세요. 고3에 내가 명부를 본 대공자가 마지막 승소로구나. 그는 문부를 겸비하고 금기소와 내가 지키는 두루 통달했으면 집안 재산도 엄청난 이보다 나은 일 없을 것이다. 네가 계속 이렇게 마음 정하지 못하면 이제 넌 사람이 없단다. 남궁세가 대공자까지 왔다. 저번에 우리들어 노태야 도구로 해치려야 한다고 의심을 실컷 비우고 빈정댔으면서 그 일이 머릿속 싹 지워버린 건가? 그래, 우리한테 그 할아버지 죽었다고 우리가 죽인 거라고 막 그랬잖아. 아우, 저놈은 안 돼. 좀 때려야 돼. 강릉대전 젊은 대장까지 오셨으니 아까 그 이소면 좀 초라해 보이는걸? 너 진짜 알고 있었잖아. 저번에 도착하셔서 너와 인사 나누는 거 내가 봤는걸? 저번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눈물을 훔치고는 나중에 웃으시더라. 대사형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소사회 경사를 축하해 주시는 거지. 네가 뭘 모르는구나. 남궁세가 사람들을 팔이 넓고 아래 사람에게도 예를 갖춰대야 하잖아. 아닌데 얘들이 뭘 모르는구나. 마주치는 당번 지자들마다 위로의 말 건네고 얼굴 본 사람은 이름까지 기억하고 못 본 사람에게 남부를 묻더라니까. 대공자는 공부를 겸비하고 풍채가 늠름하니 원래 교본을 맺어 두감 사도해야 된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지요. 이 늙은 형님이 중매인이 되어 정문하러 왔다네. 가주께서 이 일을 전적으로 내게 맡기셨지. 내 평소 당문의 고견한 풍모로 잘할기에 너무 속대에 굴지 못하지만 길조를 상징하는 약혼님을 조그만 가져서 굳이 사양하지 말게. 당삼약께서 문제를 내어 저를 시험하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가르침 청하겠습니다. 시, 문문, 과거, 논설, 정책, 경제, 해설 무엇이든 좋습니다. 비록 유협 앞에 제재를 뽑는 생각을 없사오니 청혼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 기꺼이 힘껏 시험에 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게.
고3에 대공자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에 매진해 그 뜻을 품었으며 일찍이 협객들을 이끌고 막여 진공에 맞서 싸웠으나 학식품도 공적 모두 나무랄 데가 없다니 내가 그래도 시험에 본들 별 의미는 없겠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또한 불공평한 듯 하구나. 그럼 다른 걸 물어볼까요? 내 머릿속에 온갖 경사자집 같은 학문뿐이라 달리 물어볼 만한 것은 떠오르지 않는구나. 고흥님 하이. 아이온 인기 많다고? 그럴 리가. 나도 옛날에 아이온 해봤는데 그럴 리가. 근데 재미는 있긴 해요. 재미는 나쁘지 않은데 그럴 리가. 너도 없어요. 대공자 그렇다면 이 당무가 웨라운드의 쟁문 하나 내겠네. 문제는 이러하네. 용보는 팥을 갖고 벼를 심어 천하를 먹이고 나무꾼은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학문의 이름 준대. 무인은 무에 일으키고도 나라에 이바지 하지 않으니 민생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또한 선비는 글로서 법을 어지럽히고 형객은 무력으로 군기를 범하니 어찌서 용납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떤 유튜브 시청이 5천 넘는다고? 국산게임이잖아. 그냥 와우가 한국에서 그냥 인기 없다니까? 와우 한국에서 그냥 인기가 아예 없어. 왜 해외 수준으로 인기가 없어요 와우가 한국에서. 와우가 인기가 없는 거지 걔 정도면 뭐 평범한 거야. 승형 자네 이 문제 사람 너무 난처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 문제는 어렵다면 쉽고 쉽다면 어려운 문제였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무예는 무예를 나라에 이바지하는 민생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 말은 사실 평화롭기 때문에 있는 일이죠. 평화롭기 때문에. 군인이 지금 쓸모가 있냐 없냐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잖아. 이 질문은 외세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서 그렇게 해야지. 모든 강호인의 질문에 자유를 줍니다. 어째서 무군 갈고 닦으면 나라의 고태미대로 하지 않는가. 협객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허나 저 멀리 양양에서 아직 금나라 전쟁이 한참이었다. 그래 문제지. 난 3, 4형이 대공자를 마음에 들어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거 강호의 금기어도 같은 질문 아닌가? 누구나 마음에 담고 있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 잘못 말했다간 사람들을 미움받기 십상이야. 아까 시쓰기는 뜻풀 시험보다 훨씬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는 강호와 관이 서로 믿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났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국분께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사역의 질문은 저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곳은 바로 당문의 정심당 아닙니까? 저희 남공세고 오심결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일가견이 있죠. 저는 배움과 행동이 일치하여 올바른 마음의 정의를 품고 있으니 천하 호걸들의 마음가짐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얘기 대학편에 이르기 3월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1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옛날에 덕으로 천하 밝히던 자는 먼저 나라를 다스렸고 나라를 다스리던 자는 먼저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으며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는 자는 자신의 몸을 정갈히 하였고 몸을 정갈히 하는 자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하였으며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는 그 뜻을 참되게 하였고 그 뜻을 참되게 하는 자는 먼저 그 알을 넓혔으니 알을 넓히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삼감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 뒤 알미 지극해지고 알미 지극해진 뒤 뜻이 참하게 되며 뜻이 참하게 된 뒤에는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는 몸이 정갈해지는 것이며 몸에 정갈해진 뒤에야 집안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집안이 바로 잡힌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전하의 평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저희 같은 이들은 문물을 막론하고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며 알을 넓히고 대의를 밝히며 명예와 치욕을 가슴에 새기며 뜻을 참되게 하여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문을 따르거나 몸으로 물을 익히거나 모두 스스로 밟고 닦는 것이며 무림에서 문파나 종파 이루는 것도 곧 집안을 바로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집안이 바로 잡힌 후에야 비로소 나라 다스리는 것을 논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나라에 이롭게 하자고 한다면 필부에게도 그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장수는 외적을 물리치고 혁객을 안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원의 모든 사람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쓰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말 옛날 책에 나올 법한 질문이네요. 이게 딱 요약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말한 게 수양을 해야 사물의 근본과 말단 있고 일의 시작과 끝이 있으니 변조하고 난 다음에 도를 가까우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길게 풀어쓴 건데 사람이 하는 일의 끝을 보고 그 일을 정리해야지 다른 일을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몸을 기르는 것, 물을 기르는 것은 몸을 정갈하게 해서 우리 집을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부터 다스리고 그 후에야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게 아직 되지 않았으니 나라를 돕지 않는다는 변명인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심하, 아니 대공자 자네. 변명을 잘 풀이했네요. 정말 반박자 늦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정심당을 가득내었다. 어떻게 난 대공자가 그냥 집안 배경만 믿는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큰 이치를 품은 소영웅이셨구나. 말 한 번 진짜 잘한다. 맞아, 바로 그거야. 우리 모두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있는 거지. 사실 아닌데 무슨 잘 모르겠지만 듣고 보니 되게 그럴듯한데? 그럼 나도 백성을 위하는 대협이었네. 아니 내가 무슨 대협이야? 나 같은 인간과 칭찬한데 대공자 말씀처럼 정말 대단하고 과연 남궁설까요? 대공자님 말씀은 이 당모에 막혔던 것을 확 트이게 만드시는군. 비록 절반만 답하셨듯이 공자의 높은 재능과 넓은 학식 충분히 할 수 있었네. 감탄했어.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좋은 기회에 찾아 자세히 도하기로 했어. 대공자와 위형께서는 저희 군중 제자의 안내를 받아 차와 다가를 드시며 잠시 앉아 쉬셨다가 하산하시지요. 내일은 또 무예 시합이 있으니 무공뿐 아니라 무공의 특성 품격 또한 논해야 할 것일세. 당사보면 내 대답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듯하고 상관없다. 오늘의 이 대답이 이야기한 것만으로 우리 남궁 가문에는 엄청난 이익이 된다. 아니야, 이 말만 이쁘게 번지르르 하게 같은 놈 같은 이라고 무식한 놈들이나 오 좋은 말 하네라고 하지. 대공자님과 남궁 어르신께서는 저를 따라오시죠. 계단을 조심하십시오. 잃어버려야 돼. 계단에서. 승형, 우리 집 대공자 지금 괜찮지 않은가? 자네도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할 걸세. 툭하면 파혼해버린 놈인데 저놈하고는 안 돼. 저놈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청혼 나눠왔으니 간신히 한 명씩 면담을 끝냈구나. 고3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도 괜찮다. 점심 식사하고 나면 오후에 무예 시합이 있으니 그때가 되면 이 젊은 혁객들은 각자의 뛰어난 점이 드러날지도 모르지. 네. 그럼 우리 먼저 세수하고 식탁으로 가세요. 잠깐만요, 장군님. 방금 도착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이제야 도착했다고? 다음 분 보시겠습니다. 아미파의 풍신 해모진 대엽이십니다. 풍신? 신이란 친구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닌데? 뭐야, 되게 잘생겼어. 뭐야, 되게 무협지 주인공처럼 생겼어. 소생 해모진, 당사육과 당하시기를 뺐어. 해모진, 아미파의 유명한 젊은 고수 풍신이라 불린다. 당몬비협 당포위와 강원 이름 나란히 하는 아미파 고수 각법에 등하다. 스스로 당신 대상이 평생 숙적이라 자처하며 매우 귀찮게 굴고 이 틈만 나면 싸움을 걸어왔지만 함께 강원으로도 미담을 남기게 됩니다. 얘 그 힘껏 차기 걔 아닌가? 힘껏 차기? 아유, 풍신 해모진 대엽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덕분에 누수한 곳에 빛이 납니다. 주인공 빼고 다 잘난 놈만 있는 거는 원래 그게 무협이긴 해. 주인공이 잘난 거는
최근 무협이고 옛날 무협들은 원래 주인공이 잘나지는 않아요. 물론 뭐 기현이란 거 만나서 잘나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쌓는 거긴 하지. 뭐 3회? 이 대합은 예사 인물이 아니란다. 그는 대사형과 함께 명성을 떴지만 서로를 평생 숙적이라 여기셨지. 일찍이 공동파 하우여협과 세 분이 함께 유럽 및 막교자 후배의 알심을 절제하였으니 당대에 보기 드문 영웅 호걸리시다. 재미없음 하지마. 안 하면 돼. 나처럼 재밌을 때 해야지. 재미없을 때 하면 안 돼. 당성협이 그 얘기 두 사람 빠뜨렸고, 하긴 그 두 녀석은 하루 종일 저들끼리 히덕덕거리느라 바쁘니 그리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것은 서로의 평생의 숙적이라 여겼다. 바로 그 말이오. 그 말 틀리지 않소. 나와 당포이 100여 차례 겨뤄 승패를 나눠 가졌으니 실력이 백중기세였지. 아니 29번 있고 30번 짓고 47번 비겼으니 내가 한 번 더 졌고 그럼 내가 진 것으로 말고 있구래. 당삼회에 내 재능과 학식을 시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어. 듣자 하니 전 장모님께서 본래 당 아가씨를 당포의 아내로 삼으려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 그렇다면 잘 됐구려. 당포의 재능과 숙적으로 어찌 당 아가씨가 부당한 대우받는 걸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사실 이 해모는 오늘 정원하러 온 것이 아니니 당 아가씨를 관문을 자처하러 온 것이다. 나조차 이기지 못한 용렬한 재주로는 당포의 신발을 묶을 자격조차 없으니 청원이 뭐니 하는 말을 집어치우고 집에 가 수련에 넣어 하고 오라.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내가 오늘 모조리 때려 눕혀버렸더니 마음에 드는 녀석이 나왔어. 하지만 결국 이 녀석이 체가겠다 하겠지? 그래 니가 나 대신 욕 다 처먹어라. 당당하게 관문 좀 해줘. 해대요.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무공은 다음 문제고 무덤과 무품이야말로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품덕을 갖추었다 한들 원수막을 힘이 없다면 무엇으로 처자식을 지키겠는가? 맞는 말이 있어.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 4학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간신히 글을 날리고 결국 내일 다시 겨루기로 했다. 구경 하나 왔거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운을 시험해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해무질 경쟁이 뛰어든 것 같이 보거나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싸서 돌아갔다. 웬만한 장문이 쌈싸먹을 실력 정도 가지고 있는 애거든. 정말 대단한 애인데 그런 애까지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문장 하겠다 딱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겨우 회대협 달려버렸네. 그냥 순서대로 만나 얘기하는 것만 하루 다 쓰다니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야. 난공심 찾아갈까요? 수련하는 거는 좀 그런데 수련이나 할까? 난공심 찾아가봤자 뭐 없겠지. 해가 지기 전에 비싼 애 가서 건법 수련이나 해야겠다. 무공수는 게을리할 수 없지. 어느새 저물에 슬슬 돌아가야겠지? 뭐야? 해무제? 잠깐 멈춰라. 그때요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안심해라. 나는 산 중턱 쪽으로 돌아서 경공 서서 계곡을 거슬러 오르고 갈고리 밧줄까지 서서 뒷산에 온 것이니 너희가 만든 잔도를 쓴 것이 아니 억지로 침입한 건 아니다. 역시 그게 억지로 침입한 거지 마. 한수 겨뤄보고 싶었는데 그래 넘어가죠.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가 온 건 이것 때문이다. 풀병 해대 혹시? 강문의 영녀들이 잡는 곳으로 안내해다오. 따라오시지. 해모진 대사형 무덤 앞에 이르자 한동안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입을 열더니 대사형이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무덤을 파헤치 관을 열어 확인하려 했다. 당신의 간곡한 설득 끝에야 해모진 포기하고 평생 숙적이 이미 세상을 떠나 황천에 편 잠들었던 사실을 받아들였다. 술병을 든 그는 평소에 즐기지 않던 술을 대사형인 덕과 함께 마신 뒤 당신에게도 권했다. 술은 향기로웠지만 당신들은 더 입에 대지 않고
나무를 땅에 부어 먼저 떠난 벗이 즐기도록 양보했다. 좋은 친구네. 이 대사형은 정말 지독한 놈이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10여 년 전 우리가 처음 강호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사사건건 나를 가로막았지.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어딜 가든 마주치고 언제나 사람들의 이목을 독차지했지. 무림에서 촉중의 신예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놈을 먼저 언급하지. 내가 어찌 수긍할 수 있겠나. 누구에게든 지든 상관없지만 그놈에게만 지고 싶지 않았다. 그건 거의 명서 나란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촉중산수 비천웅룡이라고도 했지요. 비천은 저희 대상 비협당포이를 가리키고 울룡은 당연히 해대협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풍신이라 불리시기 전에 일찍이 강호에 칭송받았죠. 양산방 영웅 이불룡에 비유되셨죠. 네가 그걸 알 줄이야. 제가 예전에 강호 백교일보를 읽었는데 두 분께서 걸핏하면 결투하신 모습이 특히 재밌었습니다. 그 벼로가 듣기 위험이 있지만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불룡 그건 양산방 혹을 공승선의 벼로지 내 것이 아니잖나. 나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인상 지워버리고 싶어서 더 위험 있는 벼로를 얻어야 했다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조언을 따라 은자 10량을 들여 문인에게 청하여 새 벼로를 얻고 은자 5량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널리 퍼뜨린 후에야 풍신이라 불리게 되었지. 꽤나 위험이 있네요. 그래서 풍신이 되었군요. 꽤나 위험이 있으십니다. 풍신이라 이름만 들으면 되게 세 보이잖아. 풍신인데. 그렇지, 이 벼로가 더 낫지 않나. 유독 네 대사형만은 이 사실을 듣고 하루종일 빈정대며 이후로 만날 때마다 내 벼로만 불러댔지. 부르르며 부르지 눈썹을 찡긋거리며 눈짓하며 향까지 들고 내게 절을 하니 까다없이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더고. 놀린 거지. 약간 어유 이번에 막 상 타셨다고 막 하면서 그 상 탔다고 이상한 상을 놀리듯이 그런 것 좀 놀린 거지. 근데 심지어 그 별호가 본인이 직접 퍼뜨렸다고 말했잖아. 그거가 좀 더 놀랐거든. 풍신나셨어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절 한번 해주고 풍신나 반갑습니다 하면서. 예사형께서 확실히 귀찮게 굴긴 하지. 사람들이 맨날 싸우러 찾아올 만해. 만약에 내가 무공이 높았다면 아침 저녁으로 패졌을 거야. 나는 자주 그놈 때문에 속이 불글불글 끓었지만 그래도 함께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지. 옛 친구들 2사람은 혼인하여 멀리 관해로 가서 양을 치며 살았고 이젠 네 대사형마저 떠나버렸구나. 멀리 관해에 있는 그 2사람은 언제 소식이나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그 2사람 말고도 하오라도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지. 음침하게 말이다. 옛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온다. 인생은 덧없어 세월이 흐르는 물 같으니 만나면 헤어지고 오고 가는 게 마치 부평초 같구나. 제가 그분의 별을 듣자 하니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탈백유란이라 불리셨습니다. 강호 제일 미인으로 칭송받으시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녀가 강호 제일 미인이라 칭송받는데 아름다움 실로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말솜씨의 성품은 더욱이 남을 잘 헤아리며 온화한 얼굴로 살짝 웃을 때는 마치 시와 그림 같았지. 그녀의 별로 탈백유란은 그 이름대로 한번 보기만 해도 그녀에게 혼백을 빼앗겼다는 뜻이다. 애석하게도 나에게 효과가 없었지. 이 해머는 모든 무예를 배우고 정신을 갈고 닦아 정신을 비워하며 남녀간의 정에 별 흥미가 없다네. 고자잖아. 너 고자였어? 그녀에게 마음에 든 이가 있다는 걸 차치하더라도 설령 그녀가 먼저 내게 호의를 보였다 해도 고자라서 풍신이구나. 그럴 수 있지. 풍신. 그래 넌 풍신 해줄게. 설령 그녀가 먼저 내게 호의를 보였다 해도 설령 그녀가 먼저 내게 호의를 보였다 해도 태범하셨는데요. 내가 방금 살짝 상상해봤는데 놀랍게도 조금 흔들리는군. 위험했어. 이 대사형이 온종일 나에게 싸움을 걸 정신을 흐트려 놓은 덕분이다.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미인기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영웅은 미인을 한번 넘기기 어렵다더니 옛말에 정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뻑이 심하네 얘. 하지만 이제 문제없다. 그녀도 이제 26, 7이니 시들기 시작한 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장가를 간다 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방포이나 해무진도 27, 6 그 정도 되겠네. 31입이 안 됐을 나이네. 2입? 2입이 30이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녀는 어째서 그리 늙지 않는 것이지? 듣자 하니 공동파 미쳤는 선수를 익힌다는데 설마 그냥 무슨 늙지도 않은 선수를 수련한 건가? 아니면 그 여자 귀신되어 성불하지 못한 채로 아직 인간 센스에서 떠돌기는 것인가? 헤드야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몸을 떠시고 안색을 창백해지셨습니다만 뭔가 얘도 좀 이상한 캐릭터네 캐릭터가. 아니 스물일곱, 스물여섯, 스물일곱이라며. 스물여섯, 스물일곱. 근데 뭐 늙었다 그래. 이 시대가 좀 완전히 옛날 사람은 되게 늙어 보이긴 하잖아 보면은. 우리 때 비하면 지금 좀 30대가 되게 늙어 보이잖아. 요즘 30대 옛날 30대 이거 비교한 거 보면 그런 느낌이겠지? 옛날 30대보다 더 늙어 보이게? 시대 평균이 약간 시대 평균이 약간 뭐지 군대 준이분들이 되게 준이나 상사분들 되게 좀 세월을 직방으로 맞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배원으로 돌아가 있고 거긴 사람이 많으니 양기고 완성하겠지. 헤드야 몰래 돌아오신 거 잊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돌아가시면 바로 사람들께 들키실 텐데요. 그럼 잘 됐군. 혹시 당문에 지하 창고나 감옥 같은 거 없나? 나를 하룻밤 정도 가둬도 괜찮다. 두 사람 정도 붙여서 나를 감시면 더욱 좋겠지.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정말 이상한 분이군. 대사형과 다른 정도 이상함이야. 이상하니까 친구가 됐겠지. 그 해모지는 수원대로 강경당에 머물게 되었고 삼사형이 직접 그를 접대했다. 하룻밤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삼사형은 소삼에게 그에게 맡기려는 생각 점차 접게 되었다. 나 같아도 접게 될 것 같아. 다음날 감복했어. 내가 졌어. 도생이 만약 운 좋게 당사메르테일이로 모셔가게 된다면 절대로 그 기계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부로 우리 점창과 당문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니 지난날의 모든 일은 그저 웃어넘기면 될 것입니다. 과연 점창권법이로군. 가볍고 날렵하면 비할 데가 없구나. 또 3회는 표정이 없으니 그 속마을 짐작하기 참으로 어렵구나. 으악! 나는 아직 5알에 힘도 쓰지 않았거나 너는 벌써 나가 떨어진 것이냐? 당소저 방금 그거 보셨습니까? 싹수가 노란 놈이. 고협의 무공이 훌륭하시구려. 남궁 대공자님 관병 무로전이십니다. 일찍이 승리하실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 끌면 제참에 살려주다니 그 덕분 우리 감동했습니다. 이 천한 놈은 다시는 공자님과 결을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어째 그리 말씀하십니까? 귀하의 작품이 기병, 주승비갑의 위력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무예를 겨루는 이 자리에서 귀하의 마음이 넓고 울고나서 이장의 병기를 쓰지 않은 것뿐 있지 않습니까? 본 공자는 그 덕분에 귀하와 막상막하로 겨루다 운 좋게 반수 앞설 수 있을 뿐이지요. 대공자께서 소위를 못 비평가 주시는군요. 저 같은 삼류가 쓴 병기까지 기억해 주다니. 주영께서는 너무 겸손해하지 마십시오. 주영께서는 인류가 아니셨다면 오늘 이곳을 어찌 청원하러 오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자꾸 자신 낮추시면 당문에도 신뢰가 되실 겁니다. 대공자의 가르침을 옳습니다. 그럼 이 은혜 주모는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소인 물러가 보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연번차는 재질을 보였습니다. 너야 계약하잖아. 남궁 세가의 풍류 3법은 공격과 방어가 하나로 이루어졌구나. 허나 무공보다 더 얻기 힘든 건 선비의 품을 지니고 교만하지도 굴하지도 않으며 겸손하여 화합을 이루었던 점이지. 단순히 이기서 상대 체면을 세워 존경까지 얻었으니 이야말로 진정한 현명인 것이로다. 저게 대단한 무공인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잖아! 풍신킥! 이놈 머리 위! 다음은 누구냐? 한 명씩 싸운 거 너무 느리다. 다음 한 번에 아니 한 번 3명을 상대했다. 그래도 쫄았네. 얘 말은 연속으로 3명을 한 것이다. 한꺼번에 때려 덤빈 거 안 돼.
해사형 부분 대단해. 해사형은 매출력이 형편없다 말한 걸까? 해대여부는 운이 따르지 않아 자주 패배를 맛보았지만 실상은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일세. 그의 무공은 대사형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네. 밀지마. 창문 이렇게 작은데 더 밀면 내가 밖으로 밀려난다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대원이 이렇게 좁으니 면부장 천막을 서서 손님들 햇볕 가려주면 우리 식구들은 당연히 방 안에 모여있을 수밖에 없잖아. 네가 저 밖에 서고 싶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던가. 너 지붕 위에 사람 없는 줄 알아? 벌써 사람들 꽉 찼다고. 차라리 방 안에 끼어있는 게 낫지. 지붕 위에 끼어있으면 너같이 쬐끄만 자식 보복한답 치고 뒤에 봐서 밀어 너 떨어져 박뼈가 박살날까 겁난다. 사형 안 보이십니까? 소3의 난구 뽑는 시합인데요. 너무 못 믿나? 나는 안 불렀다. 내가 저들 봐서 뭐하겠어. 오늘 벌써 비참해질 뿐이다. 오늘 온 놈 중에 어떤 놈이 무공, 외모, 집안 나보다 떨어진 놈이 있겠어? 야, 저희 남궁 그 시기 걔네 무공도 못해. 머리도 나빠. 니 가. 좋아라도 할 수 있어. 너 떨어진 거 외모 빼고 없어. 할 수 있어. 삼사형 말씀대로라면 오늘 시합이 끝난 바로 승자의 결승전이야. 밤에 홀로 남겨서 저녁 식사 대접한 자가 최종 승자인 거고, 내일 새신랑은 조상을 모신 사당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길이를 잡아 홀에 올리겠지. 더 이상 남자 신경 쓸 기력도 없어. 심상이 난데. 심상. 너무 피곤하다. 밖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고장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침상에 누워 이불로 눈과 귀와 눈을 가렸다. 심신은 완전히 지쳐 독소가 되어버렸다. 바깥은 몹시 시끄러워져. 당신 정신이 흐릿해지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졌다. 나가서 한번 해야지. 좋아라. 사형 일어나세요. 저녁 시간이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천막은 걷고 대원의 상과 의자를 늘어놓으니 제 모양새가 나는군. 사형 오셨습니까? 대원뿐만 아니라 외성에 자리 마련하는데 음식은 모두 사사형께서 사람을 시켜 외성에 준비하실 때 음식이 식재하는 접시에 담아 사은으로 가져오신 거라 따끈따끈합니다. 사서형이 웬일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네? 그래도 양심은 좀 있으신가 봅니다. 사서형께서는 지금 외성의 손님들 접대하고 계시고 3사형과 소사회는 정신당 안에 3명의 우승자와 그들을 데려온 중매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3명의 행운아들을 위해 마지막 건물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3사형께서 이번에 내친 방안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파격적입니다. 마치 황실의 공주에서 부마를 뽑는 것 같습니다. 예법에 따르면 예로부터 혼인이라는 중대사는 모두 부모의 명과 중매쟁의 말을 따라야 하는 법이지. 부모의 명과 중매쟁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개구멍으로 서로 엿보고 담을 넘어 서로 통하면은 부모와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천하게 여긴다 했어. 우리 같은 강원인들은 은원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평범한 집안을 격식이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 하지만 삼사형의 경우 보면 실로 전례 없는 일이니 삼사형께서 얼마나 수삼을 아낀 충분히 알 수 있지. 삼사형께서는 예법을 따름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강호의 관습도 따라야 하고 또 사삼회를 몹시 아끼고 계신지 자신의 편협한 견해로 혹은 비녀 하나 때문에 소삼의 평생을 망칠까 두려운 거야. 결국 절충에 절충을 거듭해 또 이런 방안을 생각해내신 거지. 비녀 하나란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모르냐? 맞선 볼 때 남자 쪽 집안 어른이 여자 집안 가서 그 집 딸이 마음에 안 들면 비녀를 아가씨 머리에 꽂아주지. 이걸 삽채자라고 해.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색깔 있는 비단조각 던져놓고 하는데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뜻이야. 정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 장가드실 때 그냥 선물 들고 댁으로 찾아가 청혼하셨답니다.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선물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 아버지대로 마음대로 고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랑 이모님을 고르셨답니다. 한 번에 둘? 한 번에 두 분이십니다. 얘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졌으니 상인께서 황천에 눈물을 흘리시겠구나. 한 번에 예물을 갖다 두고 여자 2명을 데려갔던 거잖아. 제기랄 그게 뭐라고?
대갓집 자제들도 아닌데 뭘 그리 까다롭게 보십니까? 밥도 못 먹고 살 판에 무슨 놈의 규율을 지키라는 겁니까? 규율이란 것도 어차피 다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한 번에 둘을 취하다니 정말 부럽구만. 함사양 방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얼마 안 있어 꽃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결정될 텐데 굳이 소삼하게 후회하지 않으면 좋겠군. 나도 어디서 먹어? 나 너희들이랑 같이 먹을게. 그럼 사형께서 불편하시더라 저희와 함께 부엌에서 끼어서 드셔야 합니다. 사형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마을떡이고 너 산 아래부터 뛰어 올라온 거냐? 맞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하지 말고 이리와. 빨리 산 아래 가보시오. 금동파 금호상이 패거리 몰고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금호상인? 걔 아닌가? 대장? 장문인? 그런 급 아닌가? 걔가? 맞습니다. 지금 외성에서 크게 소란 피우면 본문 제일 고생에 도전하겠다고 온갖 더러운 말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문파 사람들은 그자가 6대 문파 중 하나란 말만 듣고 모두 그의 말을 천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사사형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막고 계시면서 저에게 산 위로 올라가 지옥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건드린 적도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사형 우선 묻지 마시고 아무튼 상황이 급하면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사사형 혼자서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더 지체하고 사사형이 무슨 일이 생기실까 두렵습니다. 좋아 내가 간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해서는 안 돼. 넌 고작 보험을 걸어서 사형들이 불러와라. 모두 나를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 적을 막는다. 와, 또 그때 리더십 좀 생겼는데? 사사형이 필요했어. 어디야? 도로 삼켰으니 토한 게 아니야. 사사형 피에 독이 있어. 사형이 자신의 피를 삼켰는데 그 바람에 충격됐다. 그럴 리가 있겠냐? 누가 그렇게 알아챘어? 헛소리 좀 그만해. 감히 우리 사사형을 해치다. 같은 뚱먹끼리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차인데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거냐? 정치인가? 좌랑 우로 마치 나눠져 있겠구만. 너희들 도우러 온 거냐? 아니면 똥 따먹기라고 온 거냐? 장난치지 마. 제멋대로 떠들어 정신없어 죽겠네. 모두 뒤로 불러서 내가 말할 테니. 당문 넷째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거참 실명스럽군. 모두가 문 앞에 내 상자를 변형시킬 수 없지. 그래서야 그걸 암기를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나중에 내가 짐을 메고 다니면 남들 다 나를 경계할 때 장사할 수 있겠냐고. 맞아. 넷째 사형이 가방이 변형되죠. 저기 안에 든 게 엄청 많거든. 암기가. 강호의 여러 친구, 엽사 여러분,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섣불리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파 6대 전파 중 하나인데 어찌 이를 처리하며 정들어 따르지 않고 억지 부리겠습니까? 당문이 너무 획포를 보니까 당이 금다 금호상이니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 공동파 위에 정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웃기는 소리. 남의 잔치나 패거리 끌고 행패 부리는 주제에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냐? 말하자니 참으로 부끄럽소. 이 모든 것은 우리 문파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뭔데 집안의 치부는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법이지만 이번 일은 방금 공들을 잡기 위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 오늘 이 자리에서야 두 사람이 더럽고 추악한 밀통 관계를 낱낱이 밝게 전하에 드러내고 말겠소. 입덕 쳐라. 또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모두가 알다시피 공동파 하우라는 우리 제일 민이라는 명성이 자자하오. 근데 그 비적 당포인 미색이 눈이 멀어 자신의 경무 실력 믿고 여러 차례 감히 공동파에 침입했어. 우리 문파의 자본님들도 그가 워낙 준성의 인물이 출중하여 처음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이오.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어찌 알았겠어? 그 당포이가 사악한 사술과 준약으로 유혹해 우리 문파 여자들과 그에게 문문을 허락하게 만들고 두 사람 혼이나 짓다는데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 풍속을 해치게 됐어. 어디 순결하고 깨끗한 하우란마저 여자와 오래 탓에 점차 의문받고 동료나 성적으로 받겠단 말이오.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 사형과 하우 여염이 교류한 것은 순수한 우정이었고 함께 강호로 두면서 해도 두 사람만 동행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미의 해대함께서 바로 이 산 위에 계시니 두 분이 내려오고 나서도 네 이놈이 감히 함부로 짓거릴 수 있지. 보자. 감히 여쭙건대 여기 계신 영웅호글 여러분, 천하의 가장 음험하고 악랄한 문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음험한 건 당문의 암기요. 가장 암란한 건 당문의 독이 아니겠소. 암기야 독약으로 남을 해치는 자들이 어찌 명문정파를 할 수 있겠어. 퇴!
알겠다. 이제 지금 수법이 자신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분노한 척하면 사실 따지지 않고 상대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단가를 조져버리려고 그냥 순수 목적 단가 조지기 제1구원 하면서 처마작이다 진짜. 지금은 배시잖아. 아우라마저 산 내려간 뒤 행방이 묘연하니 심각하거든. 악독한 도둑놈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마치 그 비석방에 방조문이 납치해 숨겨둔 것처럼 우리의 공동판 주자 다 가두고 감금한 것이겠지. 본 화상은 중원 사람이 아니라 중원에 가는 점 받으러 온지 여러 해라 예의와 염치를 하오. 때문에 당문이 간사하게 속임수 쓰면 중원 형사들을 기망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어. 우리가 달려온 것은 소란을 피우려 한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당문의 지자고서 폭로하기 위함이여. 여러분 모두 이놈을 함부로 짓거리 더러운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전부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이 겁쟁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무서우면 입을 닥치거라. 야, 너 좀 맞자. 여러분 우리 동도 여러분, 마을 어르신 여러분, 방화에 떠드는 소문에 당문 비어 당포인은 곳곳에서 여자를 찾아 희롱하고 다니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당분의 귀한 아가씨께서 그런 음흉한 도적과 아침전을 함께 지낸다. 그러면 어찌 가까이 있는 아가씨께 흑심 붓고 못된 짓을 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너 선 넘었다 이거는? 이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 대사형과 소삼에는 친히 오도이처럼 정이 두터운데 설령 장모님께서 혼인을 명하셔 따르지 않으라고는 감히 그럴 망발한 짓거리인데 무슨 거짓말이다. 이 말은 여러분께서 쉬이 믿으시겠소. 저놈이 스스로 장모님이 혼인을 명했다 말했어.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작은 낭자, 젊은 아가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당포의 큼탕한 비염은 물론이고 평범한 남자로도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겠어. 솔직히 털어놓고 말해봅시다. 진짜 하니 그 당문 스스로 집을 나간 제자가 그 비역과 당문 천금이 혼인하지 않은 채 부정한 관계 맺은 걸 목격했다고 하오. 그 당낭자는 결국 깨끗한 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당포의 사생활을 품고 있다는 말이오. 조지려고 마음먹었니? 헛소리. 이놈이 이처럼 없는 일을 만들어 함부로 헛소리 퍼뜨리면서 훗날 진실이 밝혀져 몸을 망치고 이름이 던질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놈이 누군가 보았다 말하는데 증인은 어디 있느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금은 불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이 악독한 중놈의 주잡한 망언을 기억해 두십시오. 진상은 벌써 밝혀질 때를 기다려 당문이 어떻게 대사형과 소삼회를 위해 정당한 명은 대천집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아마 니교 사람인가? 니교? 하여튼 어디서 확실하게 조지려고 한 거 온 건데. 작은 뚱보녀서 감히 나랑 맞서려 들다니 아직 수행이 부족하구나. 내 명예가 더럽히기 전에 먼저 당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오만한 당문이 어찌하여 온갖 방법을 써서 부해를 겨뤄 사위를 뽑으려고 외동딸 천금을 서둘러 집입을 보내라 하겠어. 표정 봐. 너 좀 진짜 맞아야겠다. 야 조하러 언제 오냐. 당연히 시간을 끌면 배가 날마다 불러와 진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 그래서 그 피해의 아비를 찾아주려 하는 것이지. 하하하. 나이 소사매를 모욕하자. 산채로 갈갈 찍어주마. 진짜 죽여주마. 형파를 관리한다고? 관리하지 않아. 요파 부어. 너 기다릴 거 없다. 당장 이놈 배떼지 갈래. 염통과 간덩이가 무슨 색인지 확진해주마. 자 여러분 모두 들으셨소. 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아기는 외모만 추한 게 아니라 마음도 추하기 짝이 없어. 당분은 뱀과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야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욕하지마. 헛소리란 말도 나 100번 넘게 했어. 저놈 일부러 널 도발하는 거야. 야 아파 또. 그거 봐라. 내가 진작에 아파 붙자 하지 않았냐. 굳이 본 화상에 듣기 거북한 스스로를 잔뜩 듣고는 꼴사납게 웃음거리대고 나서야 분리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거야. 이거야말로 건주름하다 하고 벌주름 마시는 꼴이로다. 공동의 지수화풍 4대 후법이여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너 그때 산화 너 화호법 산화 안강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호호법 또 허밥 하바 뭐라 여러 이야기했어. 홍허법 남품 국동음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지호법 절군산촉 동대 중요한도라. 우리 공동의 4대 후보에 모두 나섰으니 당무도 충분히 재미있을 테지.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지급정성인데 당문에서 거의 고장 너희들 잔챙이들만 보냈단 말이냐. 당문의 일이 인물이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게 어떻겠냐. 야 근데 공동파 우리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 지수와펑 4대 후보 모두 출동했다고? 그 집의 사자에 내가 보기에 저 네 사람 모두 나보다 실력이 못하지 않아. 너 공동이 유력하지 않았어? 저 네 사람 보기에 가장 강한 놈 누구야? 하화는 너일걸요. 그래 페가수령 중에 있을 때 세상에 다시 나서면 그러면 무언가 이뤘을지 몰라요. 실력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을 테니 어쩌면 금호상보다 강할지도 몰라요. 좋아 그럼 파워로는 니게 맡기지. 전 싫어요. 아 근데 내가 맡아야 돼. 내가 지금 제일 세 여기서. 자 당문놈들아 사람 다 모였으니 이제 이야기가 통하겠구나. 고장 입만 가지고 우리 공동파가 절대 순수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무공이 뛰어난 자 하나 내보내 나와 겨루게 하여 이긴 쪽 말대로 하겠냐. 아니면 너의 체면도 버리고 판을 엎어버리면 내걸 우리로 달려들어 싸우겠냐. 허나 말은 미리 해주겠다. 패싸움 벌이겠다. 그 전면전이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인정사정 받지 않는다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안방인 너희 가정이라 겁낼 것 없다. 본 화선 자비가 없지 목숨까지 잃지 않겠다고 보장해주지. 나 저장 안되냐? 사과를 해도 니놈이 해야 할 것이다. 받아주지 말지. 이중보 어르신 기분 내킨 대로고. 사사의 의견은 어떤가? 오늘은 혼인 맺기 좋은 길일이야. 아직 산이 수많은 손님 계신데 우리가 공동파워서 양쪽 모두 크게 다치고 상처투성 돌아간다 잔치를 계속할 수 있겠어? 그래 내 생각에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겠어. 우선 너무 때려 눕히고 머리채 휘어잡아 금호상인 놈이 이 뚱보 어르신 신발을 깨끗이 할 때 만들게 되는 거야. 조용히 일을 해결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놈이 직접 사과하고 방금 한 말도 전부 헛소리였다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괜히 소문이 퍼져 당번에 치면 깎이는 건 물론이고 소삼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해서는 안 돼. 맞아요. 문제는 누가 나서 싸울 거냐 득신이하는 거지. 나야. 나. 저놈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제 정말 조심해야 해. 왜 내가 나서는 걸로 돼 있죠? 사형은? 너희가 도착하기 전에 난 원숭이 전 짓밟혀 있고 발길질을 당해 피까지 토해있는데 너는 이런 나 보고 나가 싸우라고 하는 거야? 양심도 없구나. 당신은 자리에 있는 사형제들을 보았다. 표정 각기 달랐다. 어떤 겁먹은 기세가 보였다.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하지 않으면 어떤 시원하게 한파 싸우고 싶어 안 달라 있었지만 모두가 말없이 당신을 주시하면 당신의 말 기다리겠다. 그들은 당신을 신뢰했다. 마치 한때 당신이 군중 속 다른 얘기 기대했던 것처럼. 드디어 조아리가 공파가 망해야 조아리한테 기회가 온다고? 이게 너무 억울한데? 뭐하니 내가 억지로라도 배짱을 좀 부려봐야겠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여러 사형제 여러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보내줄게. 저 새끼를 그냥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든. 준 장파인 저희 네 사람 곁에 진을 치겠습니다. 야 북치게 생긴도 너 뒤졌다 오늘 씨. 아주 좋군. 넌 오늘 뭐가지 날 준비해라. 모두 잘 들어라. 오늘 나 금호상이 공동을 대표하여 당문의 고수에게 도주장을 내겠다. 승부가 결정되기까지 양측 모두 함부로 무게를 듣지 마라. 1대1로 정정당하게 싸울 것이니 누구든 끼어들어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긴 자가 있으면 우리 양쪽 문파의 공적이 될 것이다. 덤벼라. 그 언덕 위에 제이슨가 옛날 웹툰이 있는데 그거 닮은 굽지 않았어? 이선팍 상대의 기력이 자신보다 높을 때 모든 능력치 마이너스 20%, 상대의 기력이 자신보다 낮을 때 모든 능력치 플러스 20%.
이거 암기만 던져도 되겠는데 잘하면. 공. 저 무지성 찌르기 하나 본데? 야, 이 대머리 놈아! 내가 오늘 먼저 당문의 사이가 되고 며칠 뒤 장파인이 되어 공동사주로 아내를 맞은 다음 네 소삼에 돌려주도록 하지. 뭐? 널 죽이겠다. 철비 비권. 이놈을 죽인 뒤에 이놈 당문에 가서 갯집 들고 있다. 예쁜 년들은 집으로 천천히. 뭐? 뭔 구공이야, 이 쓰잘데없는 놈이. 죽어. 구공. 암기. 암기 한 번 더 던지면 너 끝이야. 잘 가라, 허접한 놈. 별거 없구만, 금호상인. 내가 이겼다. 공동파의 무리는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당신은 1대1로 공동파 사기 장파인을 격파했다. 함께 온 공동파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기세가 꺾여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땅에 묻고 싶어했다. 제가 이겼다. 오늘 우리 당무는 너희 상대할 시간이 없다. 어디서 왔든 그곳으로 꺼져라. 이 부르짖힌 장모인은 내가 데리고 있겠다. 오늘 부순 물건들과 다친 사람들 잘 기억해두시오. 본문은 오늘 추궁하지 않겠어. 이 원한을 모두 장파인 선거 때까지 남겨두었다가 그때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산 찾아가겠어. 오늘 이 방식은 그대로 갚아주겠어. 은혜는 은혜로,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야 떳떳한 법이니. 공동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하니 어찌 체면을 차리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낯짝 두꺼운 자들은 공손히 손을 모아 체면 칠해용 말 몇 마디 하고 물러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밖으로 떠났다. 이따위 기습 당하지 않는다. 멍청한 놈. 막아내다니. 저 학생 참으로 파렴치하구나. 뒤에서 기습한 것이 무슨 영웅인가. 1대1이라 할 말을 낯짝 있겠냐. 저렇게 패배한 척하고 기습한 술책도 공동파 무학의 일부인가? 오늘 제대로 견식을 넓혔군. 이런 일이 들어졌군. 몰래 봐준 척하면 살짝 건드려 암수로 놈을 해치우려 했는데 설마 실수할 줄이야. 이제 닭도전께 지붕 쳐다볼 꼴 되었으니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것도 6대 정파라다니 정말 웃기는 소리군. 다른 5분파가 어제 너희와 어울리기느냐? 염치가 있단 당장 꺼져라.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공동파가 어째 비겁하단 말이냐? 안사야 그만 말하시지. 음호상인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기습하는 것을 우리 모두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와 같은 악한에게 결코 우리 공동파장에 맡길 수 없습니다. 현공부는 결코 이런 악당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네 이럴 때는 이쪽 편을 들어줘야지. 설령 그가 잘못했다 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저런 악당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역시 현공문이야. 위국을 데리고 있는 현공문이야. 역시 위국 만세. 당문의 영웅이여, 공동파 현공문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오늘은 많은 신뢰를 범했으니 그만 물러가 있습니다. 공동파 탈백문도 작별을 고하겠다. 여간오마, 이놈의 공적인 일에 사적인 원한을 섞는구나. 절권문 녀석들아,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으니 다들 집에 나가자. 가자, 어서 가자. 문도들은 나의 호위하도록 하고 철수해라. 그들은 오늘 경사가 있으니 끝까지 죽이려 들지 못할 거다. 금오사형, 어찌 대중 앞에 기습을 한단 말이야. 우리 공동파 체면은 어찌할 생각이오? 또 쳐? 자기 아군을? 닥쳐라. 네가 보다 내게 참결지냐. 죽고 싶은 게냐? 사형, 당신 이놈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군. 죽인 거야 이게? 야, 쟤 살려. 상태는요?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했어. 가슴뼈 내장이 구하기도 어려워. 와, 금호상의 저 개쓰레기 놈이구나. 세상에 마두가 저기 있네. 내게 아직 숨이 붙어있을 때 나를 최대한 멀리 데려가주시. 나는 당문의 땅에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안강 공동파 사람 태어나서 공동파 귀신으로 죽고 싶어. 당신이 스스로 우리 집에 와서 죽으를 그러지 않소. 맞는 말이고 번거롭겠지만 내 시신을 화장한 뒤 그 죄를 나무에 바람에 뿌려다오. 나는 이제 우화동성을 하려 한다. 굳이 천상계에는 이런 개같은 일들이 없길 바랄 뿐이야. 어림도 없지. 사고친 주제에 요구사항만은 참 뻔뻔하구나. 니놈 시체 길가에 버려도 들깨 먹이로 줄 거다. 악사죄 정말 악랄하네. 이거 인성이 나빠서 그런 거겠죠. 인성이 좋았으면 부러졌을 텐데. 결국 사사형은 유언대로 사람을 써. 그를 당번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겹게 버티다 멀리 떠난 후 안심하며 세상을 떠났다. 덕분에 당신의 수삼의 혼례에는 불길함 더하지 않았다. 그래, 당신의 말한 대로 행했다. 곧바로 그를 쫓아가 시신을 들깨들에게 던져줄 뒤 손을 털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겼다. 어쨌든 공동파 물리친 건 큰 공적이야. 사제가 완순거도 큰 피해도 입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당신의 활약 덕분에 수삼의 혼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수삼의 시작한 날까지 그치지 않았다. 예로부터 비 오는 날 혼례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는 마치 당문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암시한 듯했다. 당신은 일부러 그녀의 소식 들지 않으려고 해도 그녀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차마 그녀를 배웅하러 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이불 속으로 머리 파묻었지. 얼마나 오랜 시간 길었는지 모르겠으나 점차 손이 잦아들고 마치 정적만 남았다. 조아라, 그래도 보긴 봐야지. 나중에 죽이러 가야지. 조아라, 너 이제 저 장파인 저런 장본인 역할 할 녀석도 이제 이기는 사람이 돼. 이 속에는 화약 인기가 자욱하고 사방에 터진 폭죽 자리만 쓸쓸하기만 하다. 님은 떠나가고 얘 동산에는 남은 향기만 희미하네. 이걸로 됐어. 이걸로 된 거야. 굳이 사계절 봄처럼 따뜻한 곳으로 가서 꽃처럼 활짝 웃기라. 고삼에 그녀는 갔습니다. 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씨, 내 은자.
지금 근데 좀 나쁘게 되긴 했어. 성격만 나쁘고 무공만 세. 성격은 나쁜데 캐릭터가 지금 성격은 나쁜데 무공만 세. 어쩌지? 오등급 딱 좋아요. 5등급. 찍어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금방 찍는데 찍을까? 도검이 구력 3 성정 처세 오르는데 체력을 마저 올릴까? 금강태를 올리고 싶어서 이거부터 형이 거를 좀 배울까? 그래도 돈 좀 벌러 갑시다. 집관리 투스갱 때는 생활 환경에 매우 만족하며 바쳤다. 좋아요. 약방 가자. 진료받으러 온 개방 자작 자식 치료해준다. 앞으로 당문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 맹세했다. 약속하지. 개방 단합? 개방 자작 치료해줬고 감사를 하며 떠났다. 좋은데요? 감사형 뭐 썰 풀 거 있어요 근데? 공동파 간만에 썰 좀 들을까? 공동파도 충원 6대문파 중 하나지만 이만엔 여러가지 논란이 있네. 첫째, 공동파가 과연 중원 문파로 칠 수 있는가 실로 논하기 어렵네. 진주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예로부터 병과 필정이 땅이었지. 어떨 땐 송나라 속했다가 어떨 땐 금나라, 어떨 땐 서하에 속한 정세가 매우 복잡하네. 해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현지 백성들은 편히 쉴 날이 거의 없지. 그래서 도망갈 곳 없는 사람들은 모두 공동산으로 숨어 들어갔네. 그래서 공동에 송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금나라, 서하, 심지어 도번 사람도 있다네. 둘째, 바로 이 때문에 산속 한중에 중소문파들이 즐비하다네. 공동파는 단지 공동산의 모든 문파를 통칭하는 말뿐이지. 나중에 비천, 탈백, 절권, 병공 내 문파가 다른 문파들을 병합하여 사패가 되었네. 상호가 결전 약속하고 승자가 공동의 지존이 되기로 했지. 이때 공대의 초동 장파인이 호령이 나타났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학을 타고 동쪽에 왔고 진검을 들고 천둥 번개를 호령하며 산벽에 큰 구멍을 뚫었으니 이것이 공동의 기경 반우병이라네. 이 신선의 신의를 보고 4명의 장문인이 어찌 감히 불손하게 굴고 있는가. 모두 땅에 엎드려 신하인으로서 복종하고 그런 장파인을 받들었으니 이로써 공동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다시는 분쟁이 없었네. 장파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선검을 반우병 동굴 천장에 꽂아두고 학을 타고 서쪽으로 떠나셨지. 그는 대대로 하늘이 선택한 자가 공동산을 강림할 것이며 이는 하늘의 신선으로 진흙을 빚어 만든 사람의 몸에 깃들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유람하는 것이니 이거 전명을 받는 일이다 라고 예언했네. 장파인이 재위하는 동안 공동이는 반드시 하늘의 보살을 받아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선대 장파인 세상을 떠난 이래로 공동은 아직 장관인을 결정하지 못했네. 내 우파가 분일되어 각자 다른 속셈을 품고 있으니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겠구만. 그런 일이 있군요. 또 의원을 갈까요? 약방? 난 착하게 지내야지. 관아에 갔어 내가. 너무 하는구만 관아 보내는군.
그런 좀 하죠. 어쨌든 이 게임이 싸울 때 기능이 많을수록 유리한 건 알겠어. 기능이 어쨌든 많을수록 유리하더라. 방어력이 있는데 이제 어마무시해갖고 어지간한 거 맞아도 뭐 아프지도 않고 좋네요. 착한 일 좀 하자. 악인으로 사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수련을 게을리하는데?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온천 가서 쉬고 옵시다. 바퀴벌레 3종 멸살제! 문파 안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소시나 대야의 속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뭔가 방법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효험이 천천히 나타난 독약을 만들어 음식에 넣기로 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먹어도 당장 죽지 않고 자기 속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독이 발작해 죽게 되는 거죠. 그 뒤따라 벌레들은 그 시체를 나누어 먹고 차례차례 중독되어 결국엔 3족을 멸하고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잔인한 수법이고. 이 약은 매우 효과적이라 한동안 당문에 있는 바퀴벌레 흔적도 볼 수 없었다. 산 아래에 가져가 팔아보니 꽤 인기가 있었지만 가끔 개나 고양이를 중독된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약의 발명으로 당문의 외성 환경도 함께 깨끗해졌다. 좋네요. 무공도 고강하니 아이 점수가 모자라네. 공헌도도 충분해서 딱히 수련을 안 해도 돼. 찍을까? 성점 처세. 인품이 올려야 되는데 인품. 중순에 나가서 일하고 진료받을 돈이 없는 노인을 무료로 치료해주었다. 와. 외성 가서 한번 일하죠. 다시 인성을 위해 약방 간다. 비싼 가서 한번 수련하고. 뭐야? 사는 일이 분명 고요한데 마치 바람결 옛 노래 치는 듯 했다. 당신 본래 목적도 있고 신은 벗고 물에 뛰어다 물고기 잡으러 홀로 구워 먹었다. 배는 불렀지 마음껏 텅 빈 터져야 돼. 부삼해. 찻집 한번 일하러 가자. 학문 얻었다. 좋은데요? 아이씨.
들어온 개방놈들! 너네 한방이야. 어쩌까 너네 이제 한방이야. 이번만 봐주는 거요. 온천이나 가서 한번 풀고 옵시다. 때나 풀고. 사양진들은 담을 넘어 여사진을 훔쳐보려고 의존하고 있다. 훔쳐보려고 의논하고 있다? 물속에 뱀이 있다! 당신은 거짓말로 혼란을 만들어 사형제들 공들인 노를 물거품을 만들었다. 돈이라 했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한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사형. 이간 병기입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로 본문의 측간에 대해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 사건이라가 직관이 막혔을 때 말인가? 이 일을 수습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네. 긍정하지만 헐소리 살짝 섞는다. 함사형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그건 막힌 게 아니라 폭파된 겁니다. 사람이 사실대로 말해야지 잘못을 감춰서 안 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본문은 독을 다루는데 능한 만큼 청결을 중시합니다. 독은 만약에 독은 관리할 때 청결 중시해야 되는 게 다른 게 들어가면은 다른 독이 돼버리죠. 다른 해독이 필요하다고. 원래 화학 실험이란 그런 거잖아요. 결국 약이나 독도 화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선배들은 측간은 산림 깊숙한 곳 통풍이 잘 된 곳에 장소를 지었습니다. 좀 멀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해와서 모두 익숙해졌죠. 이번 기회에 대대적 걸로 손을 봐서 대왕 가까운 곳에 측간을 새로 짓고 싶습니다. 내부세랄까 걱정되는데. 안심하세요. 이미 개척 세워뒀으니 맡겨주세요. 몰랐는데. 당신 재료 줬다라고 며칠을 소비하여 마침내 새로운 측간을 예정대로 완공했다. 자네 새로운 측간은 가까워서 좋긴 하지만 바로 몇 계단만 올라가면은 대원이라서 바람이 불면 위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할까 두렵네. 저 두 줄을 색깔 끈은 뭐에 쓰는 거야? 아이고 아니네. 지금 뭐 뒤에 빨간 끈이 하나 더 있어. 3개 끈이구나.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말하다 당신이 녹색끈 당기자 변기 안에 덮개가 닫혔다. 바로 주위에 당신 조제된 향약수가 뿌려졌다. 오, 이렇게 하면 냄새 걱정 없겠구나. 탈취 소독 효과가 있는 향약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끈은 물을 흘려보내는 기관입니다. 오, 물까지 흐르게 만들어? 오물을 씻어내는 건가? 뭐야? 비데야? 아니 엉덩이 씻는데 쓰는 거예요. 씻고 나면 휴지로 닦아 깨끗이 정리하면 돼요. 당신이 노란 거 당기자 변기 안에 대나무가 하나 튀어나왔고 이어서 뚜껑이 자동 열렸다. 이후 사전에 설정했던 목표를 향해 간단한 불쭉이가 쏟아져 나왔다. 비데라니. 이 의도는 알겠지만 좀 민망하군. 그 말씀 틀렸습니다. 사람과 금수 차이는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마땅히 스스로 아껴야지 어찌 청결을 부끄러워 하겠습니까? 천인에게도 오세가 있는데 하물며 범인이라. 육신은 어떻으니 몸은 지능성일 수밖에 없는데 누가 숙소에 물 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온 이상 몸을 깨끗이 하고 편안하게 하여 큰 병에 걸려들지 않게 바라야 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군. 두목 같은 외모에 바람보다 잘생겼다 자신하며 자신의 측간도 가지 않다 주장하는 놈들보다 훨씬 낫지요. 실은 엉덩이를 닦지 않고 돌아다니는 주제에 제가 비록 못생겼지만 적어도 엉덩이 그대로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사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네 견해 감탄하고 있었다. 오빠 알아? 그런 말 하면 어떡하나? 함사양의 복잡한 감정을 품채 새로운 측간 존재를 묻기는다. 잠깐, 빨간 끈또 뭐 있을 거야? 오, 잘 물어봤어. 이거 제 자랑스 작품이죠. 마침 방금 사제가 측간에 다녀왔어요.
빨간불 당기자 기관이 작동하며 기계팔의 분뇨 구동을 튀어오라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뭐하는 거야 더러워. 빨리 치워. 이게 제가 만든 선풍 투석포입니다. 앞으로 다시 외적인 감히 우리 당만 침범하는 든다면 이 투석포의 위력을 맛보게 해줄 거예요. 알겠으니 빨리 멈추게. 안심하셔. 제가 만든 기관인데 허점이 있겠어요? 꿀꿀이잖아 임마. 자업자득이다 새끼야. 죽지 않았지만 이런 굴욕 겪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임마. 착한 일이나 합시다. 외성에서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이러면 문파 빚은 거의 다 갚았네요. 거의 다 갚았어. 문파 빚이 이제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뭐 절반 남긴 했지만 순조롭게 점점 갚아져 나갈 거고. 행상 좀 해야겠습니다. 아 이거 도덕이 떨어져서 안돼. 근데 이거 하면은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공원돈 200이 만땅이구나. 지금 알았어. 호신경 맥스. 다른 걸로 이게 장비를 바꿀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개발이 여러 개가 안 되니까. 몇몇 좀 아쉬운 게 있긴 하네. 수련은 못하는 건가? 아니 수련은 안 해도 되긴 해요. 이제 수련은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세지긴 했어. 아 온천 갈 게 아닌데 지금. 나쁘지 않네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은 돌려놔. 나 빨리 나를. 왔어? 나 왔어. 오셨군요 사사요. 미안 나 상단 일로 바빠서 원래의 회의를 까먹겠네. 사사제 어찌 사사로운 일은 공적인 일을 잊을 수 있는가? 미안해요. 오늘 원래 회의 미리 말해줄 게 있어. 사사형이 제안해놨더니 보기 드문 일인데? 제안이 아니야. 내가 늘 말했던 거 기억나? 여행 성당골에서 멀리 유럽하고 장사하고 세상 구경하고 싶다고 말이야? 설마? 맞아? 이번에 내가 원래 회의 참가할 마지막 될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사를 의논한 듯한 평범한 어투로 작별의 말을 건넸다. 그의 당신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왜 그래? 내가 몇 번이나 예고했잖아요? 설마 다들 내가 그냥 한 소린 줄 알았어? 나를 사자랑 똑같이 보지 마시오. 그 녀석은 간다고 소리만 치고 별 뻔뻔하게 당문에 눌어붙어있지만 난 다르다고요. 산에서 내려가고 싶다고 생각한 지 오래됐고 장모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죠. 다만 계속해서 풍파가 끊이지 않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뤘던 것 뿐이에요. 이번엔 정말로 길을 떠날 거예요. 가사형, 당문을 떠나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우선 동쪽으로 와서 촉종 지방의 토산물을 복건 지방에 수양 가져다 팔 생각이야.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올라가 이반부로 갈 거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통과 문서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러고 나면 계속 북쪽으로 와서 금나라 지나 장백산 가서 인삼을 캘 거야. 그렇게나 멀리. 그 길 가려 얼마나 많은 세월 걸릴까? 모르겠다. 이리저리 떠돌다 보면 10년은 넘게 걸릴지 모르지. 늙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면 그때 멈추겠지만 그 전까지 계속 길 위에 있을 생각이다. 가사제? 언제 출발하는가? 어제요. 어제? 나도 미련 때문에 계속 떠나지 못할까 두려웠지. 학력을 보니 어제가 바로 길 떠나기 좋은 길이더라고. 그래서 결심하고 상단을 하나씩 출발시켰지. 이제 화살은 10일 떠났으니 가지 않을 수 없어. 오늘도 특별히 원래 회의 참석한다고 일부 다시 돌아온 거야. 정말 못 말리네. 이제 말려도 소용없겠네. 정말 나를 위하다만 더 이상 붙잡지 마라. 이건 내 오랜 꿈이니까. 좋아. 순조로운 여정이 되길. 가사제? 부디 몸 조심하게. 생이별보다 사별이 나으니 슬퍼할 것 없어. 서운해하지 마. 걱정 마. 난 당신들보다 틀리면 더 오래 살 테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가 큰 뜻을 펼치니 아주 좋은 일이지. 오늘 밤 두 사람 시간 있나요? 나랑 좀 같이 있어줘요. 오늘 사형제끼리 술이나 한잔 하죠. 어쩌면 이게 이승에서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잖아. 당신들 한통래요. 나 송별해주는 셈 치고. 내가 보기엔 그냥 우리한테 하던대로 하려고 일본 돌아온 것 같은데? 나를 아는 사제 말한 이거 없지. 좋다. 우리 사형제는 셋이서 오늘 밤 취하지 않아 돌아가지 않도록 하지. 좋았어. 공짜로 술과 안주 먹을 수 있게 됐군. 남은 이야기 회의나 끝나고 하자고. 마지막 원래 회의니? 의견은 정지하고 당당하게 참여해야지. 하사형이 뭔 여행? 왜 또 이 얘기 꺼내는 거야? 회의 끝나고 다시 얘기하기로 했잖아?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를 제시한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한테 특산물을 보내달라는 거야? 비슷해요. 특산물로 하지. 알겠어. 올해 사용지 의리 생각해서 특산물로 원하던 특산물로 하지. 무슨 특산물인지 지정할 거야. 안 그럼 대초원에 가서 풀만 잔뜩 뜯어서 보낼 테니까. 날 뭐라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고비사막 모래 한 줌 퍼다 보내야지. 그럴 줄 알았다 이 짐승나. 후사메가 잘 지낸지 알고 싶다. 너 뭔데? 그 시댁은 영국부잖아. 영국. 어? 어차피 동쪽으로 여행할 거잖아. 가는 길에 들려요. 가는 길에 무슨 지리 개념이 없는 거냐? 내가 복권을 간다고 했지. 거기 남쪽이야. 그러면 이만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돌아가는 김에 당문에 들러 잠깐 쉬어가는 거 어때요? 쉬어가긴 무슨 영국부는 당문에서 5, 6천이나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뭔가요? 대사형만 휙휙 두어 번 움직이면 며칠 만에 도착할 텐데. 부탁 좀 하자. 양심이 있냐? 나는 대사형이랑 비껴대. 내 체형을 봐도 짧은 다리 보라고. 대사형 절반 속도라되면 다행이지. 돌아올지 말지 일단 제쳐두고 나 수사에 걱정되기네. 좋아, 억지로도 한번 가볼게. 너 때문만 아니야. 하재 하치 앉아. 헌하제자화 오진회 윤계 윤토가 먹고 싶으니 빨리 가서 만들어와. 와, 그런데 오진회가 5가지 짐이지. 윤계 윤은 또 무슨 뜻이고? 됐다. 내가 한 말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 거나 먹자. 하사형도 가는구나. 문파가 진짜 망하기 지전이구나.
진짜 내가 장문이 되는 거 말고 없네. 스토리가 강제로 이렇게 하래. 산업법사의 지난날의 온갖 희로애락을 되새기며 때로는 울고 웃는다. 서로 의지하며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지켜보다 마침내 각자의 길을 갈 시간이 와버렸다. 당신들은 동맹자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이다. 동물 아닌데 왜 문제자인데? 왜 문제자인데? 이제 가면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 없으니 우선 이 잔에 새로 빚은 술을 따라 먼 길 떠난 오래 버스에 보내주자. 날이 밝은 무렵에야 술자리가 비로소 끝났고 소매를 떨치고 두 손을 모아 읍할 뿐 저는 붙잡지 않았지. 잘가 사사형. 도박한다 이거야? 아니 역전할 건데? 아니 역전할 건데? 은자 1,000원! 굿. 수련. 간만에 수련이 됐구만. 형이권 각성. 형이권 좀 볼까요? 볼까죠? 형이권 1렙. 형이권 정통. 아이 뭐야 이게. 절초 위력만 더럽게 높네 이거. 암기 위력. 암기. 아, 암기를 올려야 되는데. 다시 도박이나 하자. 야. 종이접기 한다? 뭐죠? 종이접기 할 때 마음이 수사면 조금 더 가까워진 거 느낀다. 가슴 아프다. 큰일 났습니다 장모님. 장모님께서 안 계셔. 어쩜 좋지? 에르 장모님께서 강경당에 계시다. 무슨 일로 소란이냐? 사형 당신이군요. 사형께 말씀드린 걸 충분하겠네요. 안부의 관리 한 분이 상관세가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대리 장모님께 보고드릴 테니 사형에서 어서 문 밖으로 나가 맞이해 주십시오. 안부? 사형세가 사람 상관세가 사람이면 상관형이 왔겠네. 젠장 언젠가 찾아올 줄 알았지.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사형 당신 찾아온 건 아니겠죠? 그들이 사형 잡으러 온 거면 순순히 따라가지 마세요. 체포에 불하면 좋은 걸 못 봅니다. 우리까지 연락시키지 마세요. 신드로야니 반갑습니다. 송비였나 신비였나 이름이 비였나 그랬는데 지난번 당문 내란은 모두 상관세가 반역자들이 비호함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때문에 서로 간의 원한이 깊어졌다. 동문 사형제들은 상방의 제자들을 보고자 눈에 불이 튀는 듯 했다. 관리날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본문은 조정과 평소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어째 갑자기 찾아오셨습니까? 도활.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며 당신은 이리저리 훑어본다. 너는 본관을 모르겠으나 나 송비는 네 사적을 익히 들어왔다. 그렇습니까? 어떠한 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놈이 저지른 그 숱한 사건들이 정말 완벽하게 숨겼다 생각하냐? 내가 말해줬지. 하늘은 그물을 넓어 빠뜨린 법이 없고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애초에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넌 이미 조정의 눈을 들었다. 해포 문서를 발표해 너를 체포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사자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협박 몇 마디 내가 굽히는 모습 보일 수 없지. 우회하여 받아치기. 구력이 충분하니까 구력이. 홍대인 귀띔에 감사드립니다. 소인 이따가 짐 싸서 바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봐 잠깐 내가 이걸 알려준다고 도망가라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대인께서 일부러 제게 알려주셨으니 소인이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송대인께서 일부러 저를 놓아주시려는 게 아니라면 그저 얼간이라 뜻이겠지요. 송대인께서 멀쩡하게 생기셨으니 소인이 장난컨대 절대 얼간이 아니실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 설마 소인 잘못 말했습니까? 사신은 얼간이? 이걸 이렇게 돌려 까버린다고? 아이 구력 많이 올랐네. 당신은 욕설 한마디 없이 매우 공손하게 말했지만 송대인은 당신의 한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 치밀었으나 반박할 길이 없었다. 그만하시오. 이 주남은 어찌 아직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가. 이 어르신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할지 모르는 거냐. 대인께서는 환에서 보안랑에 이르셨고 특별히 은어대를 하사받으셨으며 귀한 자리에도 가르차고 하셨으면 어쩐데도이시다. 천하 복회 총지휘관이시니 아전이 아니라 관리이시다. 말 조심해라. 높은 사람이긴 해 얘가. 그 은어대를 쳤다는 것부터가. 본가는 그저 이 창방 주 형제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동행했을 뿐이다. 부정관리께서 창방 제자 동행하시다니? 그렇소. 무림칸 문파에는 모든 각각 관리들이 동행하여 갔소. 당문의 본관이 온 이유는 귀 문파의 명성이 너무나 흉악하여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내 잘못인가? 전부는 아니지만 당문의 악명에 분명 네 공로도 한몫했을 것이다. 아이고 조금이나마 기여했네요. 아이 표정이 왜 이래? 아니 이럴 표정 아니잖아. 뻔뻔한 짓. 사문의 명예 더럽히고도 기여했다 하다니.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저희 당승 마중이 늦었으니 송어르신께서는 부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 장모님께서 예의 차릴 필요 없어. 홍모가 갑자기 방문했는데 장모님이 탓하지 않으시니 그 정의 깊음을 알겠어. 그럼 안 알아두셔서 말씀 나누시기 청하겠습니다. 주형제 말씀하십시오. 홍어르신 감사합니다. 당장문이 소인의 상관세가 휘하 장방제자입니다. 형은 주가요. 집안의 다섯째이며 장방 주구성당의 향주입니다. 소인은 바닷가 사람이라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해 딱딱한 말투 잘 모릅니다. 혹시 실례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번 일로 기문파께서 상관세가 저희 방파에 많은 원망을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치 상관 형이 그때 우리 문파를 아주 초토화 시키려고 얘들 끌고 왔잖아. 상관 형이 얘가 문제였다고 얘가. 어우 상것이 굳이 당 장모님께서는 대국적인 경지에서 잠시 변경 접어두시고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주향주 말씀하시오. 강릉 포위 이후로 강화의 풍파 미치도록 도도와 강물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버리던 남공세가 존장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강문파 역시 마교의 조후이자 산지계에 걸려들어 모두 원기가 크게 상했으니 마땅히 단결하여 함께 마교에 맞설 때입니다. 그러나 강화 문파들은 재물을 다투지 않으면 반드시 명예를 다투고 명예를 다투지 않으면 기업고 자존심을 다투니 모두 서로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6대 정파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 명쟁 암투 피할 수 없었으며 난공세가만이 중간에 조정하여 노후 균형을 잃었을 뿐입니다. 에휴 가련하게도 노태여께서 돌아가시고 각 문파의 분쟁이 다시 일어나니 단결하여 한마음이 되는 건 어찌 쉽겠습니까? 난공 대공자께서는 중원 염려하시나 안타깝게도 마음은 있으나 힘이 부족하시오. 사방으로 분주 유세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남공 심이 좀 모자라서 그래. 난공 심이 모자라서 그렇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마교가 병력 움직이지 않고 있어 강호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하는 건 만약의 일입니다만 이교의 육도 협의 6파가 서로 견제하는 틈을 타 10만의 무리에 이끌고 산에 나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북으로 양양을 교란하여 금나라 병사 관내로 들이쓰고 남으로 남궁 기습하여 우리의 심장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안팎으로 근심이 들 거로 우리 대성의 강산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는 이단 조정의 숨은 걱정거리 뿐만 아니라 사직의 화근이며 천한 백성의 목에 겨눠질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이 녀석 글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말씀 좋구만. 글을 많이 읽지 않은 놈이라는데 똑똑한데? 야 너 공부하면 관리 되겠다. 야 공부해라. 너 높은 사람 되겠어. 장관 가주께서는 비록 강호에 은퇴하시오
부유한 수양의 편이 계시지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걸 잡아보고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에 특별히 조정에 상주하여 폐하께 미리 방비하시길 청하셨습니다. 상관세가가 이걸 모으게 자리를 만들었다. 강호의 소란이 마침내 당금의 천자까지 놀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천자, 그러니까 왕이죠. 황제? 황제까지 이걸 할 정도면은 일이 커졌다는 거지. 지금 니교가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래. 지금의 성상께서는 영병하시고 신무하시어 옛 요순우탕 성군과 같으시며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은혜가 천하에 미치십니다. 높은 조정 위에 계시어 강호의 소란을 굽어보시고 함부로 천자의 권위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않으십니다. 이러한 까닭에 폐하께서는 이례적으로 은혜를 내리시어 성지를 반포하셨습니다. 아주님 황제 득사인 훈차로 명명하시고 상품의 직급을 더하시며 백성을 달래고 무마하는 초무어사 직책을 제수하셨지요. 각지 육품 이하 관리들은 모두 가주님을 돕도록 명하셨으며 강화의 숨은 영웅들을 악양으로 불러 모아 반역의 물에 도발할 큰 계획을 함께 상의하라 이르셨습니다.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만 어전대도 송대인의 풍계와 직책은 본관의 관할 아래 있지 않으나 오매한 품격과 도달부 도량으로 관리인 신문에 세우지 않으시고 몸을 낮춰 소인과 동행하셨습니다. 송대인 태선스럽지만 송대인께서 확실히 높은 자리에 계신가 봅니다. 얘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야. 얘가 곧 황제의 뜻으로 움직이는 정도일 정도 높은 앤데 너무 무시가 심한 애들이. 그렇다면 폐하의 뜻은 바로 조정과 제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불인대회를 열어 다시 불인맥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호인이 이번에 온 것은 바로 명을 받들어 대회 초청장을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무림 대회는 본래 무림이 스스로 개최하는 것. 폐하께서 상관가주 아니 어사나리께 명하셔 주관하게 하신 것은 강호 세력의 독립을 암묵적으로 허락하신 것과 같지 않은가? 당장문께서는 혹 격객이 무력으로 법들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전자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까 염려하시는군요. 그건 지나친 걱정이십니다. 이는 폐하께서 너그러우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릉전투에서 한마음으로 막에 맞서 싸워 얻어낸 결실이기도 합니다. 어선아리께서도 폐하의 명 덕분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하는 것일 뿐 도적들을 수통하고 나면 미련없이 물러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강릉전투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다. 일부러 그 왕이랑이 죽을 때 이렇게 무리맹을 결성시키는 게 남궁회였나? 남궁 가족의 현재가? 그게 꿈이라고 했어갖고 그거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라 그랬잖아. 딱 계획이 있구나. 그 뒤에 상관세가가 있었던 건가? 상관세가까지 그걸 한 거 보면? 아니면 상관세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건가? 초장을 당 장본이 손에 전달했으니 소인의 임무는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동 어르신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공간이 분명 도왔어. 그러하오면 고생은 오래 머물기 어려우니 이만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당장모님 고별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배웅하지 마십시오. 동댕이 안녕히 가십시오. 사제 잠깐 가지 마시게. 이 일에 대해 의논 좀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만 안 했지 이미 원로야. 이미 원로야. 계급이. 조정이 강호일에 간섭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닌 것 같군요. 지금까지는 모른 척 눈 감아줬을 뿐이었을 뿐 관부가 정말로 나설 때 보통 회유하거나 톡발하고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또 이런 강호 같은 사건이 있긴 했는데 중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은 중국 역사적으로 은거 고수가 많고 그런 시절이 있었대. 그때는 이렇게 관에서 이런 사람들 초청해갖고 일부러 그 황실 병사로 뽑거나 막 그런 것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관에서는 생각보다 접근이 많지 않았을까?
당에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않겠다만이 뜻이 강 공파는 자유롭게 지내데 익숙해져 있으니 조정의 관리 받으려 하겠는가? 다만 조정의 정면을 맞서지 못하는 것은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탄다 이 시를 모두 알기 때문일세. 하지만 그 주 향주의 말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네. 이교는 시종일과 재앙의 지하실세. 지옥도와 악의도 두 법왕이 두배 하다만 그 해아가 죽생도가 무리를 이끌고 강릉을 포위 공격했던 그 사건만큼 심각하진 않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노타야께서 유학을 주관하신 것은 참으로 불교명과 직견식이라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릉사변으로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다네. 만약 중원 정파들이 계속 내분하게 내버려둔다면 노태야의 고심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백성들에게 화를 미치게 될 것이니 그 죄가 실로 클 것이야. 어찌 되었든 이 무림 대회는 반드시 가야 하네. 무림 대회 가서 드디어 실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구나. 네, 금호상인도 이긴 나를 이길 수 있는 내 세대가 있나? 금호상인도 이겼는데? 초대장에 쓰여있기는 무림대회는 올해 10월 15일 봉우산에서 열린다고 하네. 10월? 지금 8월인데 2달 남았네. 거기가 어디죠? 들어본 적 없는 곳인데요. 봉우산은 악양나무 공정호가에 있다니. 내가 젊었을 적에 악양로에 유람하며 악양록의 비문을 우러러본 적 있지. 역시 동정호. 동정호가 보통 강호 무림을 배경으로 할 때는 항상 동정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강호라고 하는 보통 그 무림 세가의 중심지 가장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악양호 밑에는 동정호가 있죠. 멀리 법문전공의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나중에 즐긴다는 풍부한 기계를 생각하니 절로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구나. 삼사형은 문인의 풍모 얘기만 나와도 감상에 젖으시려고. 숙명스럽게 본론 들어가기. 됐어 삼사형. 법문 전공은 어떻게든 챙겨 끄시고 일단 우리 사람들 일을 먼저 챙기시죠. 안 그러면 여기서 나만 추모하면 눈물 흘릴 게 아니라 남들의 사형 무덤에 와서 울게 될 겁니다. 아이 도덕 떨어졌네. 에이 내 도덕 어떻게 올리고 있대. 말은 맞다만 너무 상추 주는구나. 동정호가라면 금양궁 근처 아닙니까? 맞네. 금양궁은 호수 위에 있어 악양릉, 군산, 봉우산과 멀리 마주보고 있지. 좋겠다. 걔들은 작업에 하나 저으면 무림대 참가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천리길을 달려가야 돼. 누가 구석에 살래? 누가 사철에 살래? 우리뿐만 아니라 정성, 아미, 공동중에 우리보다 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뭐 그렇긴 하네요. 제일 비싼 건 점청파죠. 멀리 대리에 있는데 송나라 관가의 부름까지 받았어. 감히 오만하게 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6대 문파라 자처하기 못하겠지. 만약 가는 길에 좀 늦어지고 비바람이라 만나면 오가는 데만 두세 달 걸릴 테니 고생 꽤나 할 거야. 사제, 어찌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너무 인정머리가 없구나. 탐사형도 음흉한 표정이면서 이건 그저 평범한 미소일 뿐이라네. 우리 대회 같은 일은 어찌됐든 빠질 수가 없네. 지난번 조호 이산의 전례가 있으니 각 문파 경기를 늦추지 않을 것이야. 나는 산문에 남아 지휘하고 중책을 맡길 만한 본무 고수 한 명을 보내 산들을 이끌고 참석하게 할 생각이네. 그럼 인선은 네가 해야지. 좋아라. 당연히 사사제가 하려고 해도 이게 호감도가 있어서 안 되네요. 어차피 자네 말고 누가 있겠는가? 이것이 자네가 오랫도록 마음속 바라던 순간 아니던가? 가고 싶지 않은가? 네, 당연히 가고 싶습니다. 좋네. 난 자네를 매우 믿으니 내 잔소리 당부할 필요 없겠지. 명심하게. 법문의 영역이 모두 자네 한 몸에 달려있네. 알겠습니다. 사제, 출발 시간은 스스로 가늠하고 누구로 데려갈지 정하면 미리 알려줄게. 갑자기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지 말고. 네. 누굴 데려가야 하나? 강문 사형제들은 늘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니 동행할 사람 없을까 오빠 걱정되진 않네. 딱히 네임드 NPC가 남은 애들이 지금 한 명도 없어갖고
도박. 야, 역전해. 돈 벌어야 돼. 그럼 이 돈으로 뭐하냐? 대장간에 갑니다. 안조로 때려요. 깡깡! 신기구. 지명뢰. 근데 이거 함정이나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무기나 강화해야 되나? 알 수 없음. 당문 정액이 이거밖에 없네. 근데 어차피 당문 소검이나 강화하자. 얘나 10등급 찍자. 하고 소사매를 그리워하며 수련 한 번은 때립시다. 아, 이것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병력도 맛있어 보이잖아. 도학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자, 책 좀 봐야 되나? 아, 근데 사사형이 없어져갖고 책을 파는 사람이 체력이나 좀 더 올리자. 체력이나 올려서 금강태나 찍자. 그거 말고 뭐 없겠다. 아니면은 이거 당문약찬 좀 마저 올리고 의술이나 좀 따든가. 일단 사람 좋은 일 좀 합시다. 약방 가서 도덕 좀 올려야지.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아직도 악인이야. 이렇게 약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아직도 악인이야. 하지만 간만에 시장 좀 갑시다. 다른 게 생겼으려나? 사사형이 갔으니까. 아, 거리 구경밖에 없네. 당신 가슴팍으로 돌 깨는 차력사 옆을 지나가지고 갑자기 붙잡혀. 구경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몰렸다. 두 배의 돈을 줄 테니 망치로 그 돌을 한번 깨게 해주시오. 그 강호는 무사의 말을 듣고 크게 놓아야 주먹을 휘두르며 당신을 공격해왔다. 뭐 어쩔 건데 니가. 아니 어쩔 건데. 암기 100% 나스가 찌르기. 별거 없구만. 용서해준다. 당신은 살려줄 수 있는 자는 살려주는 마음으로 가볍게 경고만 주고 화를 푸르니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 강호무산 당신의 무공에 크게 감탄하여 돌아가져 노점을 접고 당만의 지자로 들어갔다. 오, 좋은 이벤트. 과제? 자네과 강요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니 다른 잔소리 않겠다만 한 가지 일러두지. 안부에 사다큰 관도는 몇 개 되지 않으나 각 문파가 모두 부공사를 향하기
마주치지 않으려면 보장이 없네. 만약 길에서 마주치거든 절대 경선을 묻지 말고 겸손하게 대하는 건 좋으니 공연히 이 일을 만들지 말게나. 알겠습니다. 그럼 자네의 출정이 성공하고 앞길이 순탄하게 바라네. 너무 긴장돼서 화장실 다녀올게. 우와. 탐사형뿐만 아니라 당신과 동행의 사형제들도 불안감 느꼈다. 2대 한번 쫙 받고 가면은 힘 뻗겠지. 가자. 지옥도 기조를 길을 막아섰다. 당신 니교에 해를 끼치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찌 가만 보고 있겠는가. 설득 시도. 교묘한 말솜씨로 적을 설득하여 한바탕 싸움을 피하고자 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까비. 약간 저기 조금 많은데요? 조금 많은데요? 뭐 이겼다? 돈 벌고 좋구만. 당신의 여러 사진을 이끌고 강적이 맞섰고 본래 적당히 은하는 척하다 상을 불려준 도망칠 생각이었다. 뜻밖에도 사형질들을 너무 말아 오히려 지옥도를 물리쳐 쫓아버렸다. 당문의 명성이 다시 강호로 뒤흔들었다. 진짜 이런 계획은 아니긴 했는데. 아기도 해적 길을 막아섰다. 이 해적은 당신들이 니교에 해를 끼치라는 일을 알고 있다. 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바다 일을 내팽개치고 어서 육지로 올라 정말 괴롭히려 한다. 설득시도. 완전 낱개만 안 나오면야 성공이지. 당신은 능란한 말씀을 그들을 설득해 지금 서로 꼭 적이 아닐 수 있으면 안주했다. 이번 무림대에서 바로 이 일을 논의할 것이니 만약 그들이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걸 말했다. 상대방은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눕짓하더니 당신의 거짓말을 믿은 채 물러갔다. 한바탕 하게 나오려나? 아미파가 조우했다. 그러나 아미파는 당신들 완전 무시하고 당문을 마치 공기처럼 여긴다. 예의 바른 이들도 기껏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신경 쓰지 않아. 당신도 그들을 고개를 까딱여 의사를 표명했다. 마치 아마이파 특유의 처제수를 닮았다. 사귐이 얕으면 깊은 말을 나누지 않는단 말이 있듯이 설령 모편 같아도 가는 길에 다르면 굳이 살갑게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다. 잠을 왜 자? 연습해? 여기 찻집이 있고 마침 잘 됐네. 다들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좀 쉬자. 좋네요. 와, 많이 도왔다. 인원은 한 명도 빠져서 다 모였고. 당신 일행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기운을 차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전진 파물이에 마주쳤다. 그는 당신이 일명씩도 없지만 푸른 도복을 보자 당문 제자임을 알아차렸다. 특히 당신에 대해서 눈여겨볼 것도 없이 단번에 그 유명한 당문 추협 아니 당문 추협이야 지금 별로가? 당문 졸개네 여긴 그래도. 당문 추협입니까? 어째서 당문 추협이 최선입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다시 다가와 한동안 인사 나누며 그때 안면 텄으니 돌아가서 자랑할 거리가 넘칠 것이다.